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반도체, 미래차와 함께 3대 미래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은 제약 바이오 산업.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전 세계는 백신 확보 경쟁과 더불어 의약품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제약 산업 육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약 주권 확립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제약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 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국의 제약과 바이오 산업은 발목할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 세계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만 해도 백신은 물론 치료제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죠. 자국민에게 원활하게 의약품을 생산하고 또 공급할 수 있도록 제약 주권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그 협회 이름을 보면 뭐 바이오가 들어가 있다든지 제약이 들어가 있다든지 뭐 여러 그 협회가 있습니다. 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까? 제약바이오협회는 1945년도에 창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창립이 돼서 제약업계를 계속 끌고 온 단체고 그리고 이제 회원사가 232개 정도가 됩니다. 제약사와 그리고 연구기관, 이제 벤처 이렇게 해가지고 232개 회원사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크게는 어쨌든 제약산업의 이제 그 생산 발전 이런 것들을 도모하고 있고.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의 진출이라든가 이제 회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윤리 경영이라든가 회원사들의 현재 해야 될 일과 민원 처리 그다음에 제약 산업의 미래 전략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제약과 바이오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제약 속에 이제 그 합성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속에 이제 들어있는 합성 의약품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감기약이라든가 항생제 같은 거 합성을 통해서 약을 생산해서 쓰는 거고 근데 바이오 의약품은 이제 생체에서 원료로 해서 만드는 의약품이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실제로 제약 속에 합성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이 같이 들어있는데 바이오를 굳이 붙인 거는 앞으로의 트렌드가 결국은 이제 세포 치료라든가 면역 치료라든가 이런 바이오 치료제 쪽으로 트렌드가 가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라고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됐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K-바이오라는 한류를 새로이 쓰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게 된 힘의 원천이랄까요? 그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제약 산업이 전통이 한 1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년 전통 속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신약 개발에 도전한 게 사실은 2000년대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적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에 집중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는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트렌드가 바뀌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실질적으로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을 내가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안보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급격한 계기가 됐죠. 국내에서도 코로나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한국의 제약 산업이, 제약 바이오 산업이 이제 좀 더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코로나19로 참 힘든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이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요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보실 때 현장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에스커이 바이오팜에서 이제 노바백스 이미 이제 아마 오늘 출범식을 했을 겁니다. 예, 이제 생산이 돼서 이제 물론 이제 CMO지만 위탁생지만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메신저 RNA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 자체 회사에서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시간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조만간에 우리 국산 백신 치료제가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현재 그 상황은 어떤가요? 과거 3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뭐 매출의 수출 엄청 많이 늘었네요.
30년 전인 19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총 시장 규모가 이제 3조 5천억 정도 됐었죠. 그게 지금 이제 2020년에는 23조가 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출이 그 당시에는 한 1,200억 원 정도. 근데 지금 2020년대는 9조가 넘었습니다. 와, 이게 기술 수출도 늘어나고 그래서 성장세가 예, 아주 괄목할 만한 신장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시장 규모가 지난 30년간 연평균 6.6%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이제 어떻게 보면 퀀텀 점프, 더 큰 성장을 일시에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이제 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세계 시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쟁력은 세계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어느 수준까지 뛰어 올랐는지도 궁금해요. 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자본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미국 그 최고 기술국이 제약 바이오 산업의 최고 기술국이 미국입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한 78%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한 3년 8개월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시차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선진 제국과 한번 경쟁할 만한 상태라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비해서 한 70% 정도, 참고로 그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중국보다는 이제 앞선 이제 기술 수준이라고 보고요. 조만간에 하여튼 우리는 선진 제국과 한번 겨뤄볼 만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 협회장님 인터뷰를 좀 보니까 제약산업은 국민산업, 그리고 제약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당연하죠. 제약산업이 국민산업이라는 건 이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을 생산자가 정하지 않고 사회보험에서 정하는 분야가 의약품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회적인 그러한 어떤 생산 활동이라고 보고요. 그거와 동시에 그런 사회적인 활동인과 동시에 그 미래 동력 산업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앞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위험이 큰 대신 이제 그 부가가치가 큰 분야인데 여기서 기술 집약적이고 우리나라에 딱 맞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수소차, 그리고 여기 바이오 이렇게 해가지고 3대 주력 산업으로 정했듯이 앞으로 향후에 우리나라로 봐서는 상당히 전망 있고 이렇게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산업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역할과 앞으로 미래 동력 산업으로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갖춘 산업으로서 우리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좀 미래 이제 대한민국 제약 산업을 위해서도 이제 정부에서도 어떤 정책적으로 좀 밀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코로나 시대가 이제 지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이제 그 이때만 제약산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럼 제약산업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번에 이제 여실히 드러났죠. 네. 일단 백신하고 치료제가 있어야 되고 없다 보니까 이제 있는 나라에 가서 줄을 서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불리한 입장에서 우리가 수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서로 이제 셧다운이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나라마다 셧다운 되는 걸 경험을 했을 때 전부 다 만약에 폐쇄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없으면 결국 필수약품 공급도 안 됩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 미국에서조차도 필수약품 공급 때문에 사재기가 일어나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 인프라는 상당히 그 필수약품에 대한 인프라는 돼 있지만 이게 원료 의약품이 결국 수급이 되지 않으면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 이번에 배운 교훈은 원료 의약품도 값싼 외국에서 들여오는 거. 물론 그게 기본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어떤 생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장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겠다. 그 원료 의약품서부터 그다음에 혁신 신약까지의 모든 분야에서의 어떤 그 전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번 기회에 좀 더 빠르게 정부가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끝나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이 산업을 발전시켜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성이나 아니면 우리 국가 경제에 앞으로 나가는 그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할 것이냐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많은 것들이 교훈이 됐고 앞으로 그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으로 그 재임하셨을 때 그 제약산업특별법을 그 발의하고
결국은 그 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그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그 제약산업특별법 좀 더 그 법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제약산업특별법을 만들게 된 가장 큰 게 이제 R&D 쪽으로 연구개발 쪽으로 사실은 모든 회사들이 좀 이렇게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다. 그 시기적으로 국내 내수 산업의 어떤 제네릭의 생산뿐만 아니라 혁신 시장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이든가 이제 육성할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을 담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게 돼서 많은 이제 회사들이 R&D 쪽으로 트렌드를 좀 바꾼 계기는 됐어요.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는 우리가 제약산업이 한 단계, 제약바이오 산업이 이제 한 단계 점프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 단계에서부터 그다음에 마지막 인허가 단계까지를 총괄할 수 있는 그 병렬 구조로 갈 수 있는 각 부처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큰 가버넌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에 제약바이오 산업특별위원회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이걸 크게 관리해 달라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우리 제약 바이오 산업의 전망, 현재의 여건과 뭐 잠재력을 좀 고려했을 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직은 굉장히 열악한 게 우리나라 10대 회사들의 10대 제약사들의 R&D 비용이 사실은 한 회사당 1,4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세계적인 그 10대 회사들의 R&D 비용이 평균 8조가 넘습니다. 너무 차이가 크네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크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이런 큰 시장에 도전하기에 1,400조 시장에 도전하기에 사실은 힘이 딸립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인적 인프라는 지금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한번 퀀텀 점프할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계에서는 업계에서대로 R&D에 투자하는 거를 전체 매출의 10% 하던 걸 한 13% 정도까지 올릴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정부에서는 정부에서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원을 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만 만약에 합쳐진다면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규모는 작고 열악하지만 선진제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회장님께서 이제 올해 가지고 계시는 목표라든지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그런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은 우리 국가 경제나 우리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의 그런 기본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우리 미래 동력 산업으로서의 역할 이걸 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분야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기도 맞고 그리고 인적 인프라나 보건 쪽의 인적 인프라는 세계적인 인적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이제는 여기다가 전력 질주하는데 이번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저 팬데믹 때 그 모더나나 몇 군데 회사에다가 조 단위의 지원을 했습니다. 한 20조 정도의 패스트 이제 트랙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지원을 했는데 토탈 우리나라는 참 그 여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거, 그다음에 첫째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여기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우리의 미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같이 이게 잘못된 거는 물론 고쳐야 되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은 몽땅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보고요. 협회에서는 이제 그런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협회 회원자들과 산업 전체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들을 차곡차곡 해나갈 생각입니다. 제약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장의 성과에 매몰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 개발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지와 관심이 매우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K바이오가 세계 제약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한국제약바이오 협회가 든든한 동반자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